오강수와 독고세리. 두 이복남매가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기 하나가 중심이 되었고 두 여자는 그 아기를 사이에 두고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던 유모차, 그리고 너무 빠르게 달려오던 1톤 트럭. 그 사이로 주저없이 몸을 던진 사람은 바로 독고셀이었습니다. 말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그 분노의 끝에 마광숙이 서 있었고 그 앞을 막아선 이는 장미애가 평생 외면해왔던 그 아들 오강수였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수술실로, 강수는 중환자실로, 그리고 장미애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독고세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오강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두 사람, 오범수와 장미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들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요. 모든 일의 시작은 단 하나의 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한이, 오범수의 딸이자 나영은의 세상 전부였던 그 아기. 그날도 한이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나영은은 아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손은 어느 순간 유모차 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전화 한 통. 그 짧은 순간 유모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고 그 앞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1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건 그 자리에 있던 독고셀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나영은,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여자,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 생명을 건 선택을 했다는 걸요. 세리는 수술실로 실려가고 한이는 멀쩡했지만 오범수는 멈춰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술에 취한 독고탁이 술도가 앞에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 지경이 된 게. 비틀대는 핸들. 그 앞으로 마광숙이 걸어 나옵니다. 마광숙의 이름을 부르려는 그 찰나 누군가 몸을 던집니다. 형수님, 안 돼요. 오강수였습니다. 차는 멈췄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미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들이 형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쓰러졌다는 사실.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장미애. 그 울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다 내 죄값이야.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세리는 수술실에서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고 오강수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 그날 이후 나영은은 조용히 오범수를 찾아갔습니다. 한이를 나에게 보내줘. 이건 세리 씨에게도 당신에게도 더는 감정 소비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세리는 한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세리는 그만한 사랑을 했어. 두 사람의 감정이 극도로 얽히는 순간 한이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아픈 것을 아기도 느낀 걸까요? 그 울음을 들은 나영은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홀로 회복 중인 세리를 바라봅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짓는 그 여자. 갑자기 흐르는 눈물. 나영은은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이를 세리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범수는 당황하지만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실. 오강수의 곁에 앉아있는 장미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 손 한번 잡아본다 강수야.
살아다오, 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 목소리는 흔들렸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움직이는 손끝. 엄마. 눈을 뜬 오강수.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 강수야, 엄마다,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늦은 인사. 하지만 가장 간절했던 그 순간, 이복 남매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야 진짜로 시작됩니다. 술도가의 분위기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고세리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도했지만 오강수는 여전히 중환자실. 그 병실을 지키는 장미애의 눈엔 모든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가 날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마광숙은 장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오장수도, 동석씨도 아파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에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그 시각 세리는 회복 중이었지만 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한이를 꼭 안아주는 순간 세리는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이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마워. 그 시각 독고탁은 또 술을 들이켜며 말합니다. 다 망쳤어. 신라주조도 가정도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그가 향한 곳은 다시 술도가였습니다. 그의 손엔 자동차 키가 쥐어져 있었고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 마광숙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그 순간 술도가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오범수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잃지 말고 더 상처 주지 마세요. 독고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세리도 내 동생도 못 지켜. 그깟 동정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였죠.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장미애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세리도 이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멈춰 선 독고탁.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흐릿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냥 다 되돌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무너진 채 주저앉은 독고탁. 그날 밤 장미애는 오강수의 병실에서 깨어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 가족이라는 게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옆에 선 오범수.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날 세리가 한이를 지킨 모습이 그게 내가 사랑한 너였어.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때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가족은 때론 피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처를 안고도 그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술도가의 막걸리 향은 그 모든 슬픔과 기쁨을 품은 채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독고탁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벌겋게 부은 술병 하나. 하지만 오늘은 그조차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얼굴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후회가 스쳐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가족이라는 게 있었나?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가 오랫동안 멈춰 섰던 시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라주조 정문 앞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독고탁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형사들이 그를 향해 다가왔지만 그는 스스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신라주조, 세리, 강수 그리고 내 아내 장미애까지 모두 내 죄값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신라주조 앞 마당엔 세리가 휠체어에 앉은 채 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오범수가 그리고 장미애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독고탁은 용서를 구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고 형사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눈을 감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오강수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고 장미애는 그를 데리고 조용히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술도가 식구들이 강수를 반겼고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도련님이 오니까 독수리 오남매 완전체가 되었네요. 그 한마디에 마광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범수는 말없이 잔을 들었고 한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범수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독고 세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리는 아직도 회복 중이었지만 한이를 지켜낸 용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교수님, 전 한이를 위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알아. 세리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 둘 사이엔 더 이상 악연으로 맺힌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로서의 존중과 연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술도가의 막걸리 항아리 앞에서 오범수는 세리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가족이라는 걸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이는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도 하지 못한 채 세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미애가 조용히 다가와 세리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놓친 모든 걸 범수가 안고 있어줘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고 말없이 울었고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서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엔 막걸리 항아리 위로 별이 쏟아졌고 잔잔한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한동석의 목소리. 삶이란 게 상처 위에 참외를 얹고 그 위에 용서를 부어 다시 걸어가는 거더군요. 달빛은 술도가 마당을 비추며 환해집니다. 진짜 가족이란 고통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